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물이 작게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축소되어 보이니까 멀어져 보인다, 이렇게 되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안경을 맞춰 가셨습니다. 한 4년 만에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찾아오신 거예요. 안경이 뭔가 균형이 안 맞다 이거예요. 아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이게 거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봤을 때. 그러면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라고 했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죠. 피팅을 할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확히 평행이 맞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르신 평행이 정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다, 거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분은 오른쪽의 경우 난시가 도난시인데, 도난시라는 거는 수정체와 각막의 합해지는 모습이 럭비공을 세워놓은, 직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강주경선이 수직으로 서 있다고 해서 직난시고, 도난시는 도치되어 있다 라고 해서 도난시죠. 럭비공이 서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도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은 4단계 도난시, 오른쪽은 7단계 도난시였던 겁니다. 4년 전에는 5단계였어요. 그런데 더 심해졌죠. 1, 2년 만에 적어도 안경을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4년 동안 그냥 쓰다 보면 이렇게 확 나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한쪽이. 오른쪽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걸 정확히 맞춰줘야 선명하고 눈이 피곤하지 않단 말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사물이 축소되어 보입니다. 도난시의 경우 안경을 쓰다가 콘택트 렌즈 끼면 갑자기 내 키가 작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각막의 정점과 안경 렌즈의 정점, 그 거리를 버텍스 디스턴스라고 하는데요. VD라고 합니다. 줄여서. 버텍스 디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시 아닌 경우 안경을 쓰면 사물이 좀 축소되어 보이죠. 원시 아닌 경우는 사물이 좀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는 버텍스 디스턴스가 없죠.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되어 보이는 거나 확대되어 보이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사물이 축소되어 보이면 멀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물이 작게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축소되어 보이니까 멀어져 보인다, 이렇게 되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보다. 만약에 여기도 7단계 여기도 7단계면 똑같이 멀어 보이니까 상관이 없죠. 한쪽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직난시의 경우는 당연히 수직 방향이 축소되어 보이겠죠. 직난시의 경우는 안경을 쓰면 내가 평소보다 키가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한 2m 정도 떨어져서 딱 보면 눈썹하고 수평이 정확히 맞아요. 한쪽만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봐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평행을 맞추려고 합니다. 평행을 정확히 맞춰드려요. 피팅을 할 때. 여기가 직난시 8단계 마이너스 200 정도 난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 정도의 난시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축소되어 보이니까 기울어져 보이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축소되어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도난시고 한쪽은 직난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기울어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난시 부등상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당연히 했습니다. 본인의 옛날 안경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고개 숙여 보십시오 해서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면은 그걸 조정을 해버리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없애는 게 참 어렵구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온 거예요. 역시나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제 70이 넘으셨고, 저도 거울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르신 세장가 가실 것도 아닌데 거울을 그렇게 보십니까? 거울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맞다라고 인식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의 관점을 위해서 객관적인 걸 포기하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만들어 드리라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눈에도 안 좋고 남들이 봤을 때도 안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직도 그 어르신은 거울을 보시면서 범민에 빠져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연예인들도 이제 얼굴 더 이상 고치지 마라, 거기서 멈춰라 라고 팬들이 하는
하는데도 또 얼굴 고쳐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계속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울을 계속 보니까 코를 더 높여야 되겠다 해서 코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색해지죠, 얼굴이. 여러분도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얼굴에 어떤 컴플렉스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거 뜯어 고쳐버려야 되겠다 해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경도 이렇게 비틀어져 보인다 하면 안경원에 가서 말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괜찮습니다 말을 하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하면서 막 만지다가 부러뜨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겠구나. 거울을 보면서 어떤 컴플렉스를 보다 보면은 계속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좀먹는 마치 충치 같은 생각이에요. 날마다 칫솔질을 해가지고 없애지 않으면 이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제 애가 8살짜리 머스마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올 때쯤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거뭇거뭇한 게 약간 있는데 치과에 가면 아, 이거 이제 곧 유치 빠지고 영구치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얘 친구 보니까 이가 다 썩었어요. 애들끼리 놀 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다 썩었더라고요. 단 거 먹고 칫솔질 확실하게 날마다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충치 같은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어떤 생각, 그런 생각을 그때그때 없애지 않으면 이 마음이 썩어요. 생각이 썩습니다. 감정이 썩습니다. 생각이 기억입니다. 생각을 하면 즉시 이 생각이 과거가 되잖아요. 이 순간은 과거가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곧 기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은 감정하고 연결됩니다. 예전에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되게 보기 싫은 사람, 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 떠올려 보시라고요. 감정이 순간 안 좋아지죠. 그래서 기억과 감정은 연결된다. 근데 생각이 곧 기억이니까 생각이 곧 감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먹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감정은 곧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썩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먹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칫솔질을 날마다 해줘야 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별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정신 차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핸드폰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어젯밤에 꿈을 뭐 꿨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오늘 뭘 할까 생각을 하십시오. 그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그 생각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충치 같은 생각이니까. 요즘 저는 감기기가 있어서 기관지 이런 데가 아프단 말입니다. 감기가 안 나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안 낫게 되죠.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주관적으로 정신적으로 아, 나 감기 나아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둬 가지고 감기가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감기 다 나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치약을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칫솔질을 위아래로 하든 양옆으로 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칫솔질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어떤 모양을 잘라내기 하듯이 제 기관지 같은데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는 거죠. 잘라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태양으로 보내요. 생각으로는 우주 저 끝에 갔다가 바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태양에 집어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타져버리겠죠. 순간적이지만 사라지게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1초라도 오는 겁니다. 또 다른 기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즐기는 거죠. 쌍꺼풀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한쪽만 쌍꺼풀 있는 거 이게 또 내 매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환을 해서 생각의 전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는 엄연히 다르다. 뭐가 더 정확하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정확하다. 내가 나를 보는 거는 왜곡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눈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죠. 몽타주를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얼굴의 컴플렉스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 얼굴의 장점.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고 몽타주를 그려요. 그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 어떤지 가감 없이 이야기하라고 그걸 또 그려요. 이 두 개를 놓고 딱 보니까 본인이 본인 얼굴을 얘기한 건 되게 심술궂게 나온다든지 못생기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을 얘기한 건 상당히 괜찮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얼굴을 보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곡되게 보게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 눈이 잘못된 거니까. 내 눈이 정확하더라도 내 생각이 조금 잘못된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정신의 양치, 명상이 별게 아니라고 했죠.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아이그룹 금환원 작지만 인테리어를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소재를 가지고 했고, 인테리어 컨셉은 정사각형, 뭔가 반듯반듯한, 그런데 위에 부분이 약간 휘어진 느낌이 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휘어졌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정을 좀 했지만 100%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완벽한 인테리어가 약간 흠결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서 그 휘어진 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떠올리면 제 뇌리에 그 이미지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확 휘어질 수는 없는데 정말 조금 휘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제가 머릿속에서 점점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왜곡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 왜곡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재조정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대로 괜찮네,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은 왜곡되고 조작되고, 과거라는 거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빌려다 쓰는 열쇠 같은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한 70%, 미래가 한 30% 이런 거죠. 과거부터 이렇게 쭉 와서 현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부터 이렇게 생각을 쭉 해서 현재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5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쭉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생이 좀 더 성공으로 빛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면서 현재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과거 생각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겠죠. 현재는 미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은 즉시 과거가 되지만 이걸 조작을 해야 된다. 미래와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비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과거인 겁니다.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걸 희석을 시켜야 되겠죠. 아니야, 내가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눈이 난시가 심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감정,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미래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불식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환원의 모습이 약간 휘어진 이게 이렇게 조작이 된 걸 제가 인지를 했어요. 아, 내 기억 속에서 이렇게 왜곡이 되었구나, 조작이 되었구나, 나도 모르게.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정말 잘 만들었지만 이 소재의 특성상 약간 휘어지게 된 것이다, 이거는 괜찮은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게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서 이게 점점 평평해지더라는 겁니다. 휘어진 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배가 나아가요. 키를 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막 칩니다. 그러면 키를 계속 재조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후면에 있죠. 이게 과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재조정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보면서 재조정해야 돼요? 뒤를 보면서 재조정하면 안 되겠죠. 앞을 보면서 재조정을 해 나아가야 돼요. 앞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거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큰 생각을 하지만 작은 생각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생각은 나침판이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 등대의 등불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큰 생각인 겁니다. 제가 영상을 날마다 꾸준히 못 찍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찍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대본을 만들어서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편집도 어렵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되죠. 그러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작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물귀신 같은 기억 생각들이 떠올라서 내 마음을 부정적인 것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가고 배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그럴 때 저 멀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영상 찍는 거 재밌는 거야. 구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경이 틀어지다고 클레임을 제기하셨던,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으셨던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즉시 명상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정신의 양치질 날마다 순간순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